왕비를 폐위시킨 사랑, 5년 후 다시 복위시킨 마음, 그리고 또 다른 여인에게 사약을 내린 결정. 한 남자의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조선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선 제19대 왕 숙종입니다. 4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좌에 앉았던 그는 강력한 왕권으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사랑 앞에서만큼은 누구보다 흔들리는 한 남자였습니다. 세 명의 여인, 장희빈, 인현왕후, 숙빈, 최씨, 이 세 여인을 둘러싼 숙종의 사랑은 단순한 궁중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왕도 결국 사랑 앞에서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과 권력, 질투와 운명이 얽힌 46년의 대서사시입니다. 1661년 여름, 조선 왕실에 특별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순, 훗날의 숙종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아버지 현종은 효종의 유일한 아들, 자신 역시 정비 명성왕후의 외아들, 경쟁할 왕자도 견제할 종친도 없었죠. 왕위 계승에 논란이 될 여지가 전혀 없는 완벽한 정통성이었습니다. 4세의 왕위에 오른 숙종은 수렴 청정도 없이 바로 정치에 나섰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의 왕좌를 흔들 수 없었죠. 이 절대적 확신은 그를 강력한 왕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랑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왕비는 인경왕후였습니다. 하지만 1680년 그녀가 천연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왕좌는 있었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왕비 폐위와 복위, 사약과 눈물이 교차하는 조선 역사상 가장 변화무쌍한 사랑의 드라마가 막을 올립니다. 1681년 15세의 인현왕후 민씨가 계비로 들어왔습니다. 여인 가문 출신의 단정하고 덕이 있는 왕비였죠. 하지만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잔희빈. 조선 왕조실록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직접 묘사한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녀에 대해서는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역관 집안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온 그녀는 외모뿐 아니라 뛰어난 지적 능력으로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숙종과 잔희빈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1688년 잔희빈은 왕자를 낳습니다. 훗날의 경종이죠. 숙종은 이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 강력히 반대했어요. 인현왕후가 아직 젊고 중인 출신 후궁의 아들을 원자로 삼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숙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689년 1월 왕자를 원자로 정하고 종묘에 고했어요. 동시에 장씨를 빈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반대하는 송시열을 유배 보냈고 결국 사약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689년 5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인현왕후가 폐위되어 궁에서 쫓겨나고 잔희빈이 왕비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왕비로 만들기 위해 기존 왕비를 폐위시키고 반대하는 신하를 죽음으로 내몬 왕. 이것이 기사환국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숙종의 사랑은 그만큼 강렬했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인현왕후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원망과 분노로 세월을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친정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왕을 저주하지도 복수를 꿈꾸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냈죠. 한편 왕비가 된 잔희빈의 오빠 잔희제는 권세를 누리며 막대한 부를 과시했습니다. 그 모습이 숙종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1693년 숙종은 사람을 보내 폐위된 인현왕후의 근황을 살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지내는 그녀의 모습을 전해들은 숙종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때 새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궁인 출신으로 알려진 최씨가 숙종의 눈에 들어 수건으로 책봉되었는데
그녀가 바로 훗날의 숙빈 최씨입니다. 1694년 4월 숙종은 전격적으로 전국을 뒤집었습니다. 갑술환국이죠.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4월 12일 인현왕후를 서궁으로 들였다가 같은 날 갑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민씨를 복위시켜라. 장희빈은 다시 빈으로 강등되었고 인현왕후는 5년 만에 중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701년 8월 14일 인현왕후가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간의 폐비 생활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그녀는 복위 후 7년을 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궁중에 의혹이 돌기 시작했어요. 인현왕후의 오빠 민진우가 숙종에게 보고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저주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숙빈 최씨도 숙종에게 고했습니다. 장희빈이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차려 무당을 불러들였다고요. 조사 결과 궁인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장희빈이 무당을 불러 의식을 행했다는 것이죠. 장희빈 측은 그것이 병약한 세자의 건강을 비는 의식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숙종은 격노했습니다. 1701년 9월 25일 숙종은 장희빈에게 자결을 명했습니다.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 왕비로까지 만들었던 그 여인에게 말이죠. 장희빈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다릅니다. 어떤 기록은 그녀가 사약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하고 어떤 기록은 담담하게 자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숙종이 그녀의 장례를 왕후에 준하는 예우로 치르게 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서자의 예인 기년복을 입히려다가 나중에 3년복으로 바꾸었어요. 미움과 사랑 사이 어디쯤 숙종의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장희빈이 죽은 후 숙종의 곁에는 숙빈 최씨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출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술이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술이는 궁중에서 청소나 심부름을 하던 가장 낮은 신분의 궁녀였죠. 장희빈처럼 화려하지도 인현왕후처럼 고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따뜻함이었습니다. 계산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고 그저 왕의 곁을 지켰던 여인 숙종은 그녀에게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사랑이 권력이 아닌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깨달았죠. 그리고 1694년 숙빈 최씨는 아들을 낳습니다. 훗날 조선을 개혁한 왕 영조였습니다. 장희빈의 아들 경종은 1720년 숙종이 승하한 후 즉위했지만 병약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재위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아들이었죠. 그리고 1724년 숙빈 최씨의 아들 연인군이 영조로 즉위합니다. 가장 낮은 신분에서 시작한 여인의 아들이 조선의 왕이 된 겁니다. 숙종은 46년간 재위하며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대동법을 확대하고 상평통보를 유통시키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죠. 하지만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정치적 업적이 아니라 새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장희빈을 향한 열정적 사랑. 그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권력과 얽히면서 비극이 되었습니다. 인현왕후를 향한 존중, 그녀의 품위와 인내는 숙종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결국 복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숙빈 최씨를 향한 평안,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새 여인, 세 가지 사랑. 그 속에서 숙종은 왕이기 이전의 한 남자였습니다. 사랑 때문에 왕비를 폐위시켰고 사랑 때문에 다시 복위시켰으며 사랑 때문에 한때 왕비였던 여인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1720년 6월 8일 숙종이 승하했습니다. 60세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강력했던 왕권, 개혁, 아니면 새 여인의 얼굴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한 남자의 사랑이 조선 역사를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숙종의 연애사, 그것은 사랑이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왕도 결국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